이제 연예인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실제로 보셨으면 눈, 코, 입이 다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예인을 봤을 때 아니 저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연예인처럼 코스를 해주세요. 오늘 얘기 다 들으시면 코성형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이제 어떤 걸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거를 항상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코의 느낌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코의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코가 높고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이 코기 때문에 이 코를 무조건 높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높이와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콧대가 낮다 이런 분들은 필러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실리프팅을 통해서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여주는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시술을 하기는 하는데요.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이게 부족하면 수술을 하세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세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술이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시술로도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이제 코 모양을 결정하면서 어떤 시술이 좋을지 수술이 좋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코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아프다는 말씀보다는 실제로는 코가 막혀서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코 수술하고 나면 출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코를 막아두게 되는데요. 이때 코가 막혀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 사실은 아파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소에 코로 숨을 쉬다가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인터넷에 나오는 코 수술하면 너무너무 아프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실제로는 코가 숨쉬기가 불편하지만 통증 때문에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수술할 때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수술할 때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 불편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를 막아서 불편한 거지 코수술에서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코수술할 때는 예전에는 보형물로 콧대와 코끝을 같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콧대 부분과 코끝 부분을 나눠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끝은 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연골이 비중연골, 그리고 본인의 귀연골, 그리고 갈비뼈 연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연골을 사용할지도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본인에게 맞는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형물 종류에는 이제 만들어진 보형물로 실리콘 보형물, 그리고 고어텍스 보형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증 피부를 이용한 메가덤이나 알로덤, 그리고 본인 거를 이용해서 보형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진피지방이식과 갈비뼈 연골이 있습니다. 보통 코성형 보형물에는 실리콘 그리고 고어텍스 같이 이제 보형물을 만들어진 보형물을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리콘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현재까지 나온 보형물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부작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실리콘 보형물의 장점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쓰게 되고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깎아서 이제 자기 코에 딱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수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어텍스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고어텍스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조금씩 코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요즘은 고어텍스보다는 실리콘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알로덤이나 메가덤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기증 피부를 뭉쳐서 만들어 놓은 보형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에 따라서 이 보형물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거나 비쳐 보일 때는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보형물 자체도 시간이 나면서 조금씩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코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보형물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엉덩이에서 띄는 진피지방과 갈비뼈를 띄어서 그 갈비뼈 연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진피지방 의식이 제일 안전하고 코 모양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절대 보형물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보형물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 진피지방 의식은 처음보다 흡수가 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코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아주 높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코 모양을 울퉁불퉁했을 때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진피지방 의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연골도 수술할 때 보형물 대신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갈비뼈 연골은 보통 코끝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콧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갈비뼈 연골이기 때문에 이 연골 자체가 비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와핑 현상이라고 해서 이 보형물처럼 사용한 갈비뼈 연골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택하지는 않고요. 보통 코끝을 만들어줄 때 갈비뼈 연골을 좀 더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형물 없이 코 수술이 가능하고요. 제가 수술하는 분들 중에 코를 정말 자연스럽게 원하고 코를 많이 높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원래 코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보형물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하는 편이고, 아까 보형물을 쓰지 않고 진피지방이식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살짝 깔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형물을 안 쓰고도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매부리 코를 가지신 분들은 보형물을 안 쓰고 충분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부리 코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코뼈가 넓은 거, 세 번째는 콧구 만든 연골이 큰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코가 높은데 코가 크다는 느낌만 주는 그런 코입니다. 콧끝 연골이 큰 경우에 이러한 콧끝 연골을 좁게 만드는 수술을 해서 이미지 자체를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크다는 느낌을 코가 높은 듯한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쓰지 않고 충분히 코가 높아 보이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돼지코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설명하시는데, 예전에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콧대와 코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돼지코가 안 됐는데 요즘은 콧대와 코끝을 따로 수술하게 되고 충분히 코끝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6개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돼지코도 되고 코를 수술 전처럼 막 만져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본인 코가 수술 안 한 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돼지코도 되고 코를 만지면서 이게 비틀어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드는 코를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오시면, 연예인분들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보셨으면 눈, 코, 입이 다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예인을 봤을 때 아니 저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예인처럼 코 수술을 해주세요 했을 때 너무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설명드리는 거는 본인 얼굴에 맞는 높이와 모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꼭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선코는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코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 서양인처럼 높은 코를 원하고 코끝이 뾰족한 코를 원해서 버선코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직선코와 반버선코의 중간인 직반코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코끝이 많이 강조되는 버선코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코가 요즘은 선호되는 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체형으로 콧대와 코끝을 같이 수술했던 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콧대와 코끝을 따로 수술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수술을 하시고 보형물이 비치거나 코끝이 빨개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본인 걸로 바꿔주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엉덩이 진피를 이용하고 머리에서 근막을 띄고, 그리고 본인의 연골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본인 것만 넣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문제없이 코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는 얼굴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코의 높이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코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코 모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사동 수술할 때는 어떤 보형물을 사용할지, 그리고 코끝을 어떤 연고를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술, 담배 피하시고 그리고 코를 모양을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자리 잡는 시기가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최대한 부딪히지 말고 코를 만지지 말고 해서 수술 후 관리를 충분히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얘기하는 것을 잘 따라오시면 코 모양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과 이제 원하지 않는 모양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